자, 함수 대단한 문제 시작합니다. 1번 정의역이 1, 2, 그 다음에 fx가 요거고 gx가 이건데 f랑 g가 같다. 그렇다는 얘기는 요 내용은 서로 같은 집합. 그럼 서로 같은 집합이 되려면 각각에 들어가는 정의역 길이가 같아야 되고 나오는 함수값의 집합인 치역이 같아야 됩니다. 그럼 다 넣어서 계산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먼저 f에다가 1을 넣게 되면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f에다가 2를 넣게 되면 4 빼기 4니까 0이네. 그 다음에 g에다가 1을 넣게 되면 얼마죠? a 더하기 b가 되고, 그 다음에 g에다가 2를 넣으면 2a 더하기 b다. 그래서 마이너스 1과 a 더하기 b가 같아야 되고 0과 2a 더하기 b가 같아야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요거를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b가 마이너스 2a가 되니까 이거를 위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되겠네. 그럼 a 빼기 2a 얘가 마이너스 1이면 되니까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 따라서 a 값은 1. 그러면 b 값은 얼마죠? 마이너스 2가 되겠다. 그러면 a, b의 값을 구한 게 된 겁니다. 서로 같은 집합. 식이 같다고 해서 같은 집합이 아니라 들어가는 정의역의 원소들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y값들이 서로 같아야만 서로 같은 집합이다. 2번 그래프 중 1대1 대응인 거를 찾아라.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놈은 주어진 x값에 대응되는 y값이 서로 다 달라야 돼요. 서로 다 다른 값들이 하나씩 다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그래프를 찾을 때는 뭐 해보면 되느냐, 그냥 x축에 평행한 선을 그어봅니다. 그럼 x축에 평행한 선을 그어요. 그러면 1번 같은 경우 이렇게 걷어? 만나는 점이 몇 개죠? 2개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2번 여기다 걷어? 만나는 점이 몇 개죠? 2개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 3번 좀 이따가 할게요. 4번은 여기 지금 그래프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있고 나머지 파트에 이런 데 그으면 만나는 값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고. 그다음 5번은 자, 선을 여기다 걷어요. 만나는 점 1개. 어디다가 그어도 만나는 점은 무조건 몇 개지? 1개죠.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x축 평행한 선을 그어보면 되는데 그래프를 찾을 때 결론 중요한 건 뭐냐면 증가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증가 부분만 있든가 또는 오른쪽 아래로 내려오는 감소 부분만 전체적으로 있든가 선으로 이루어진 그래프에서는. 근데 3번 같은 경우는 일단 이게 안 되는데 이유가 뭐죠? 점이 지금 하나, 둘, 셋, 4개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요 x값에 해당되는 y값, 요 x값에 해당되는 y값, 요 x값에 해당되는 y값인데 요 x값에 해당되는 y값, 여기가 요 y값이 서로 같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y값에 해당되는 x값이 몇 개 존재해요? 2개 존재하죠. 안 되는 거예요. 1대1이. 1대1이잖아. 하나 대 하나. 그래서 해당되는 답은 5번입니다. 자, 3번 fx랑 gx 함수를 줬고 f 합성 g가 g 합성 f랑 같다를 만족시키는 실수 a의 값을 찾으래요. 그 얘기는 그냥 합성해보라는 얘기입니다.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합성을 해봅시다. f 합성 g는 f에다가 g를 대입하라는 얘기니까 그러면 a에 그 다음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 더하기 1 뒤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는 거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ax에 플러스 a 마이너스 2분의 1. 다음 g 합성 f는 g에다가 f를 대입하라는 얘기니까 마이너스에 x 자리에 ax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플러스 1 정비하면 마이너스 ax 플러스 2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다. 됐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a 값만 찾으면 되는데 결국은 요식과 요식이 완전히 뭐 해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 a 빼기 2분의 1, 2분의 1 더하기 1이 있으니까 2분의 1 더하기 1이면 값이 얼마입니까? 2분의 3이죠. 그러면 위에 a 빼기 2분의 1도 2분의 3이 되면 되겠네. 그러면 a 값은 2분의 4니까 2여야 되겠다. 그래서 합성함수 합성을 할 수 있느냐 물어본 기본 문제였어요. 자, 4번 문제. fx가 3x 빼기 1이고 gx는 2차함수입니다. 1번하고 2번을 해보래요. 자, 1번은 그냥 간단하게 합성을 해보는 거니까
f 함수에다가 g를 대입하라는 거죠. 그럼 f에다가 g를 대입을 하게 되면 3의 x자리에 x제곱 더하기 1이 되고 뒤에 빼기 1이 있으니 그러면 3x제곱에 플러스 2가 되겠다. 간단하게 합성할 수 있고, 두 번째는 f의 인버스니까 역함수 만들어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y는 3x 빼기 1에서 역함수 만드는 방법은 그렇지, x랑 y의 자리를 일단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이놈을 y는으로 써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은 좌변으로 넘어가고요. 그럼 x 더하기 1이 되고 3으로 나눴으니까 그럼 3분의 1 x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합성할 수 있느냐 1번 문제, 역함수 만들 수 있느냐 2번 문제였어요. 5번 그림과 같은 두 함수 fg에 대해서 다음의 함수값을 구하랍니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그냥 차근히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앞에 있는 f 합성 g 인버스 합성 f3이니까 이건 f3을 먼저 찾으면 되겠죠. 그럼 f에서 3이 향한 놈은 5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g의 인버스예요. g의 인버스. 즉 이거 해볼까요? g의 인버스의 5. 이건 의미가 뭐지? 그치? g에다가 뭔가를 대입하면 5가 나온다 이 뜻이잖아요. 그래서 g에다가 뭘 대입하면 5가 나오니, 그럼 g 함수에서 5가 해당이 되는 놈은 1이니까 요거를 만족하는 x값은 1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1이고, 그 다음 위에 다시 f에 그 다음에 1을 찾으라는 거잖아요. f에다가 1을 찾아라. f에다가 1을 넣으면 3이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전체식을 해보니까 해당되는 값은 결국은 3이었어요. 얘는 3.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식, 요거는 인버스가 겉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인버스 안에 넣어야 되겠죠. 그럼 인버스를 안에다 넣게 되면 순서가 바뀌죠. f의 인버스 합성 g의 인버스가 돼요. 거기에 1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g의 인버스의 1을 먼저 찾아라. 아까랑 했던 것처럼 똑같이 g의 인버스에다가 1을 넣은 값은 몰란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g에다가 뭘 넣으면 1이 나오냐 물어본 거니까, 그러면 g 함수에서 1이 나오는 놈은 5였어요. 그래서 이 박스 값은 5입니다. 그럼 여기가 5가 되죠. 또 한 번 더 하라는 거야. 이제 최종 값은 f 인버스의 5니까 f 인버스의 5 뭔지 모르겠죠? 그럼 f에다가 뭘 넣으면 5가 되니?를 물어보는 거니까 f에서 5가 나온 놈은 3이었어요. 3. 그래서 이 값은 3이 되겠네. 그래서 결론은 이 전체 값을 풀어보니까 해당되는 값은 3이었다. 그러면 3과 3을 더하라 그랬으니 이 문제에 원하는 답은 6이 되겠다. 자, 6번 직선 y는 x와 x가 0 이상, 즉 y축의 오른쪽에서 정의된 함수 f랑 g가 있는데, fg의 역함수가 존재할 때 f 합성 g 인버스 b를 구하시오래요. 그러면 이것도 차근히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f 합성 g의 전체 인버스잖아요. 지금 전체 인버스. 그러면 인버스를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앞뒤가 바뀌겠죠? 그러면 g의 인버스 합성 f 인버스의 b를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f 인버스의 b는 무슨 뜻이지? 그쵸? f 인버스의 b란 얘기는 f에다가 뭘 넣으면 b가 나오니 물어본 거니까 위에 있는 그래프에서 f가 b가 되는 x값을 찾으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y값이 b, 자, b 찾았죠? b가 가서 fx랑 만나야 돼. fx는 요 꺾인 직선이겠네. 이렇게. 그럼 가서 만난 게 해당되는 값이 c입니다. c. 그래서 요 박스 값은 c가 되겠네. 그래서 요 값이 c예요. 그러면 이제 또 g의 인버스의 c를 찾아라 이 뜻이겠네요. 그러면 g의 인버스의 c는 마찬가지로 g에다가 뭘 넣으면 c가 나오니를 물어본 거니까 위에서 c를 또 찾습니다. 그럼 c가 가서 gx랑 만난 놈은 여기겠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내려오니까 해당되는 x값이 b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값은 b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b였겠네요. 자, 7번 문제. 다음 식을 계산하시오. 자, 유리식 계산입니다. 그럼 첫 번째 1번을 보면 요거는 왼쪽에 있는 두 개의 식을 통분해야 되겠죠? 그럼 통분하게 되면 두 개 곱해야 되겠네? 그럼 곱하게 되면 x제곱에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네요. 그랬더니 오른쪽에 있는 분모값이랑 같군요. 그러면 전체가 자동으로 통분이 된 거고, 그 다음에 x 빼기 3은 위로 올라가고 왼쪽 위, x 더하기 1은 오른쪽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그러면 2x 마이너스 6, 그 다음 더하기 x 더하기 1에서 오른쪽 거, 요 빼기 조심하셔야 돼요. 빼기, 분자에다가 다 빼기를 쳐야 되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되겠다. 그러면 2x는 없어지고 x에다가 그 다음에 1에다가 2가 2 더하니까 3, 그럼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다. 됐어요? 그럼 x제곱 빼기 2x 빼기 3분의 x 빼기 3이거든? 근데 이게 x제곱 빼기 2x 빼기 3이 뭐였죠? 그렇죠. 이게 x 플러스 1과 x 빼기 3을 곱한 놈이었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x 빼기 3과 x 빼기 3이 약분이 되고 없어지고 최종적으로 남는 식은 x 플러스 1분의 1이 되겠다. 그래서 통분을 할 수 있느냐 물어본 겁니다. 다음 2번 문제는 나누기예요. 그럼 나누기는 유리식 계산에 나누기는 뭘로 고치면 돼요? 그렇죠. 곱하기 역수로 고치면 되잖아요. 그러면 x 플러스 3 놔두고 밑에는 인수분해가 되는지 봅니다. 됐죠? 그럼 x 플러스 2하고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고 곱하기 역수. 그러면 뒤집었어. 그 위에는 x제곱 빼기 1이니까 제곱 빼기 제곱. 그럼 x 플러스 1과 x 빼기 1로 인수분해. 밑에는 x를 묶으면 되겠네. 그럼 x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약분 처리가 x 플러스 3, x 플러스 3. 여기는 x 빼기 1, x 빼기 1 이렇게 약분이 되고요. 그럼 남는 거는 밑에는 x 빼기 2랑 x가 남았으니까 곱해주면 x제곱 플러스 2x가 되고 위에는 남는 게 x 플러스 1만 남았네. 이렇게 됐나요? 그럼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고 약분도 안 되죠. 그래서 원하는 답은 요 놈이 되겠네. 8번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2, 마이너스 2에 대하여 대칭이래요. 이게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요 유리함수가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럼 이 점이 바로 뭐냐면, 그치, 얘가 점근선의 교점이에요. 점근선의 교점이 결국 딱 2, 마이너스 2다. 그리고 F3은 4B일 때 ABC의 값을 구해라. 자, 그러면 요 위에 있는 요식 유리함수에서 요거에서 점근선을 곧바로 찾는 방법이 뭐였죠? 그렇죠? 점근선을 곧바로 찾는 방법은 분모를 0으로, 이런 걸 우리가 무슨 형이라고 하지? 이걸 일반형이라고 하죠. 일반형. 그래서 점근선의 교점 찾는 방법은 일단 분모가 0이 되는 x값, 분모가 0이 되는 x값이 마이너스 c네요. x는 마이너스 c. 얘가 x점근선이고, y점근선은 뭘 해주면 되느냐? x 앞에, 분모의 x 앞에 곱해진 개수 1이죠? 위에 x 앞에 곱해진 개수 얼마죠? a죠. 그래서 요 개수분의 개수를 하면 얘가 y점근선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1분의 a니까 얘는 a가 돼요. 이렇게 하면 금방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요 점근선의 교점이 2, 마이너스 2라 그랬으니까 얘가 2, 마이너스 2니까 a는 그냥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그럼 정리, a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마이너스 c가 2인 거니까 c는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 이제 넣을 수 있죠. 식을 만들 수 있잖아요. fx는 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a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b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b를 찾기 위해서 요 f3은 4b니까 이 f에다가 3을 대입하면 되겠다. 그럼 밑에는 1이 되고 위에는 마이너스 6 플러스 b가 되니까 얘가 4b랍니다. 그러면 b가 넘어가면 3b죠? 3b가 마이너스 6이니까 어머, b 값도 마이너스 2예요. 그래서 b 값 마이너스 2, c도 마이너스 2, a도 마이너스 2. 그래서 A, B, C를 다 찾았고요. 그래서 요 문제의 이제 점근선의 교점이 이제 중요했던 건데,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떤 식이 y는 유리함수가 ax 더하기 b분의, 쌤이 이렇게 쓸게, cx 더하기 d 이렇게 써주면 여기서의 점근선의 x값은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 그 다음에 y점근선은 x 앞의 개수분의 x 앞의 개수에서 a분의 c가 됩니다. 요거를 외워놓고 문제를 푸셔야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어요. 이걸 표준형으로 만들어서 하지 마시고. 자, 9번 문제.
정의역 x범위가 마팔부터 0인 무리함수입니다. 이거의 최소값이 1일 때 최대값을 구하시오. 자, 그럼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는데요. 무리함수의 그래프는 그래프가 시작하는 시점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면 무리함수의 시점은 이 루트 안에를 0으로 만드는 x값 얼마지요? 루트 안을 x, 여기 0이 되는 x값이 얼마예요? 즉 마이너스 5x 플러스 a가 0이 되는 x값이요. 그러면 얘는 5분의 a가 될 거 아니야. 맞죠? 그 다음에 뒤에 딸려있는 값이 마이너스 2죠? 그래서 이 무리함수의 시점, 그래프가 시작하는 점은 5분의 a,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럼 어딘가에 점이 이렇게 찍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방향이 네 군데 중에 하나입니다. 오른쪽 위냐, 오른쪽 아래냐, 왼쪽 위냐, 왼쪽 아래냐. 이거는 이제 뭘로 따지면 된다 그랬냐면, x 앞에 곱해진, 원래는 이거를 해봐야 되는데, 이걸 좀 빨리 하는 방법이 이렇다는 거야. x 앞에 곱해진 요 개수 있죠? 이 개수의 부호가 지금 뭐죠? 음수죠. 그 다음 루트 앞에 곱해진 개수의, 이거 1이죠? 그럼 1은 뭐예요? 양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x 방향으로 마이너스 방향 그리고 y 방향으로는 플러스 방향을 찾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결론은 어디냐? 시점이 여기에 찍혀 있고 그 다음에 x가 음수 방향, y는 양수 방향이니까 왼쪽 위쪽 방향 이렇게 해주면 된다. 됐나요? 이거를 다시 정리를 해주면 만약에 fx 함수가 a 앞에 루트 앞에가 있고요. 그 다음에 bx 플러스 c 플러스 d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여기서 먼저 시점은 루트 안에를 0으로 만드는 값 마이너스 b분의 c 뒤에 딸려있는 값 d 이게 이제 시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방향을 따져야 되는데 방향은 누구랑 누구의 부호? 그쵸, b와 a의 부호를 따지면 돼요. 그래서 b와 a의 부호 즉 b가 x 앞에 곱해진 수고 그다음에 a는 루트 앞에 곱해진 수인데 어떤 시점이 여기서 딱 찍힌 다음에 오른쪽 위 아니면 오른쪽 아래 그다음에 왼쪽 위 그다음에 왼쪽 아래 이렇게 따지면 되는데 여기서 이 오른쪽 위는 b도 음수고 a도 음수인 방향인 거야. 즉 일사분면 방향으로 따져주면 된다. 그 다음에 요 오른쪽 아래는 b가 음수고 a는 양수. 그 다음에 왼쪽 위쪽 방향, 여기는 이제 이사분면 쪽이죠. 여기는 b가 음수, 그 다음에 a는 양수. 그 다음에 요 아래쪽 방향, 여기는 3사분면 쪽이잖아. 3사분면은 x랑 y가 둘 다 부호가 음수잖아요. b가 음수, a가 음수일 때. 이렇게 하면 그래프를 빨리 그릴 수 있습니다. 이걸 좀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8부터 0입니다. 마이너스 8부터 0까지의 최소값이 1이래요. 그러면 마이너스 8은 어딘가 있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8 어딘가 있을 거고요. x값이. 그 다음에 0이 어딘가 이렇게 있겠죠. 0.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서 최소값이 어디입니까? 여기가 최소값이잖아요. 즉, f에다가 0을 넣은. 그럼 0을 넣어볼까요? 그럼 루트 a-2인데 얘가 최소값인 데가 1이라는 거야, 지금. 됐어요? 그럼 얘가 1이라면 루트 a 빼기 2가 1이라면 루트 a가 얼마여야 돼요? 3이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a가 얼마여야 된다? a가 9여야 된다. 이렇게 찾은 거죠. 됐나요? 이 상태에서 최대값을 구하래요. 최대값은 결국은 마이너스 8을 대입한 게 최대값이니까 그럼 얘가 여기다 대입하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f에다가 마이너스 8을 집어넣게 되면 루트에다가 마이너스 5에다가 마이너스 8을 곱했으니까 5, 8에 40이 되죠. 그 다음에 a가 9였어요. 그럼 플러스 9가 되고 뒤에 마이너스 2가 있습니다. 그러면 루트 49니까 이건 7이겠죠. 7 빼기 2를 하니까 답은 5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무리함수에서는 중요한 게 그래프를 그려주면 거의 다 문제가 다 풀리는데 거기서 그래프를 빨리 그리는 방법은 시점을 찍고요. 시점을 찍고 여기 밑에 부분 시점을 찍고 방향이 어느 쪽이냐. 방향이 넷 중에 하나니까. 방향이 넷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뭘로 따져줘라? x 앞에 곱해진 개수랑 루트 앞에 곱해진 개수의 부호로 따져주면 그래프를 금방 그릴 수 있겠습니다. 자, 10번. 다음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한 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래요. 그럼 해보면 되죠. 이거는 순서대로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겠네요. 첫 번째, X축의 방향으로 1만큼입니다. 그러면 X 대신에 X-1을 대입하라는 얘기고요. Y축 방향으로 2만큼이니까 이건 Y 대신에 Y 빼기 2를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니까 이거는 Y의 부호를 반대로 써주면 되겠다. 자, 그럼 해볼까요? 자, Y 대신에 Y 빼기 2입니다. 그럼 Y 빼기 2가 되고요. 는 마이너스에 루트 4에다가 X 대신에 X 빼기 1이 되고 플러스 3이에요. 그럼 여기서 Y만 남기면 마이너스 2가 넘어가고 마이너스에 루트 4X가 되고 마사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 마이너스 2가 넘어갔으니까 플러스 2가 되겠네. 그 다음에 이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니까 Y의 부호가 반대거든. 그럼 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쓸 거야. 마이너스 Y. 그럼 끝났는데 이 마이너스가 보기 싫잖아요.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되죠. Y는 없어지고 루트에 4X 마이너스 1에 여기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일치한다. A, B, C의 값을 구해라. 그러면 A는 4가 될 거고 B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C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래서 간단하게 무리함수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해본 문제였어요. 자, 11번. 다음 무리함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걸 찾으랍니다. 자, 그럼 이거는 유리함수든 무리함수든 그 그래프의 특징을 알아보는 문제들은 그래프를 그려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무리함수니까 먼저 시점을 찍어야 되겠죠? 자, 시점은 루트 안에 0 만드는 값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뒤에 딸려있는 값 마이너스 1이네. 네, 방향이 어디냐면 x 앞에 계수 양수입니다. 루트 앞에 계수 양수네. 그러면 그래프가 어느 쪽 방향? 위로 올라가는 1, 4분면 쪽 방향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그래프를 조금 정확하게 한번 그려볼게. Y축하고 X축 찍어가지고. 그러면 얘는 지금 시점이 마마니까 얘가 지금 3, 4분면에 있죠? 그러면 Y축이 있고 X축이 있고 여기가 이쯤에 한 요쯤에 시점이 있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날아가면 되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날아갈 수도 있고 이렇게 날아갈 수도 있잖아. 그쵸? 그럼 이거는 뭘로 따져야 되느냐? 즉 몇 사분면을 지나느냐를 따질 때는 요 Y절편을 보면 돼요. 위쪽처럼 되려면 Y절편이 즉 Y축과 만나는 점이 양수여야 되겠지 얘가. 그 다음에 얘처럼 되려면 음수면 돼요. 그럼 X값에 얼마를 대입해보면 되겠어? 그렇지. 0을 대입해보면 됩니다.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식이 뭐였죠? 그러면 루트 4 빼기 1만 남죠? 그럼 Y는 루트 4니까 2 빼기 1을 해서 1이에요. 아, 결론은 Y절편이 1이구나. 여기가 1입니다. 그럼 결론은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는 요 놈입니다. 요 놈. 이 위쪽에 있는 그래프가 이놈의 그래프예요. 됐나요? 그러면 해당되는 거를 1번부터 5번까지 찾아봅시다. 자, 찾아보면 첫 번째 1번 정역 x는 마이너스 3분의 4 이상이냐? 그쵸? 여기가 시점이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4고 이거의 오른쪽에만 그래프가 그려지니까 요 놈은 맞는 거고 치역은 마이너스 1 이상이냐? 그치? 여기 요 시점에 y값이 마이너스 1이었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의 위쪽에만 그려지니까 맞고 4보면 1, 2, 4를 지나느냐? 아니죠. 우리가 미리 한 거잖아요. 위쪽 그래프가 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얘는 3번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4, 4분면이 아니라 3, 4분면을 지나야 됩니다. 답은 찾았어요. 그 다음에 4번. 무리함수 요놈의 그래프와 y축에 대해서 대칭이냐. 그럼 y축에 대해서 대칭이란 얘기는 x의 부호를 반대로 바꾸면 원래 그래프는 같으냐. 그럼 요놈을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럼 y는 x의 부호를 반대로 썼어요. 그럼 x 대신에 마이너스 x죠. 그러면 여기가 뭘로 되죠? 3x가 되죠. 3x 플러스 4 마이너스 1 됐나요? 그러면 원래 그래프는 같네요. 됐고요. 역함수의 그래프는 3,4를 지나느냐. 이놈의 역함수를 구하라는 얘기 아니라 역함수가 3,4를 지나면 원래 그래프는 4,3을 지나느냐를 물어본 거거든. 됐어요? 원래 함수가 4,4를 지나면 그놈의 역함수는 3,4를 지나게 되는 거죠. 왜? 역함수는 결국 x랑 y 자리가 바뀐 거니까. 그럼 이놈을 넣어보면 되죠. 그러면 x에 4를 넣으면 3, 4, 12. 4를 더했으니까 16. 그럼 루트 16은 4. 4 빼기 1을 하게 되면 3. 해서 4,3을 지나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 그래서 이 중에 틀린 건 3번이 틀린 겁니다.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됩니다. 12번.
자, 9 이하의 자연수인데 f 함수가 x에서 x로 넘어간대요. 그 얘기는 넣는 값도 9 이하의 자연수고 나오는 값도 9 이하의 자연수야 된다. 그때 fx는 x의 약수의 개수래요. 자, 그러면 또 그냥 따라서 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1번 f4, 6, 8, 9를 구하시오. 니까 f4는요 약수의 개수입니다. 그러면 4는 약수가 뭐가 있죠? 1, 2, 4가 있죠? 3개네요. 그 다음 F6은요 1, 2, 3, 6 4개고 F8은요 1, 2, 4, 8 4개고 그 다음 F9는요 1, 3, 9 그러니까 3개네요. 그러면 2번 이번에 함수 f의 치역을 구하시오래요. 치역. 그러면 치역은 나오는 값들 다 써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해보면 되겠죠? 9 이하의 자연수 다 넣으라는 거예요. 그럼 F1은요. 1은 약수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1. 그 다음 F2는요. 1, 2 두 개밖에 없죠. F3은요. 1, 3 두 개밖에 없죠. 두 개 있으니까 됐고요. 그 다음 F4는 3이었어요. F5, 1, 5 두 개밖에 없죠. F6 여기 위에서 했잖아요. 4. 여기서 지금 요거 2가 중복되니까 쓸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여기 4. 그 다음에 어디까지 있죠? F6까지. F7, 1, 7 2개. F8, 4개. 그 다음에 F9, 3개. 끝났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치역이 된 겁니다. 이 문제의 의도가 약수의 개수를 이제 얘가 y값인데 이거 다 찾으라는 얘기인데 결론은 뭐냐면 이걸 빨리 해볼 수 있느냐 문제인데 별 의미가 없습니다. 문제가.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뭐냐면 이게 약수의 개수가 3개, 4개, 4개, 3개잖아. 근데 이 x값이 여기 4, 6, 8, 9 없는 애들 있죠. 1, 2, 그 다음에 3, 4 있고 5, 그 다음에 6 있고 7, 그 다음에 8 있고 그 다음에 9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다 약수의 개수가 몇 개예요? 그렇죠? 얘네들은 약수의 개수가 다 2개씩이에요. 2개씩. 왜냐면 이 1은 그냥 1인 거고 2, 3, 5 아니 1은 1 빼고요. 2, 3, 5, 7, 2, 3, 5, 7. 2, 3, 5, 7이 무슨 수죠? 얘네가 소수잖아, 소수. 그러니까 소수란 얘기는 약수가 2개인 거죠. 1과 자기 자신. 그렇죠? 1은 그냥 1은 거니까 1은 그냥 욜로 하나인 거고 2, 3, 5, 7 이거 2개. 문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 정도를 못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13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있는데 얘가 1대1 대응이 되도록이래요. 1대1 대응. 그럼 1대1 대응이 되려면 이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해라. 그럼 이제 절대값이 있잖아. 그럼 이게 절대값이 있으니까 절대값을 벗겨야 되거든요. 그러면 절대값을 벗겨야 되니까 자 해봅시다. 먼저 x값이 1보다 작다, 마이너스 1보다 작다면 절대값이 음수로 풀려야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에 플러스 ax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러면 x로 묶게 되면 이게 a 마이너스 1에 x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 이상일 때는 양수로 풀리면 되니까 x 플러스 1에 플러스 ax 마이너스 2 그럼 얘가 a 플러스 1에 x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러면 얘가 지금 x값 기준이 마이너스 1이잖아. x값이 기준으로 마이너스 1인데 여기서 주어진 함수가 둘 다 1차 함수예요. 직선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직선이니까 얘네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한쪽으로 쳐올라가는 증가함수거나 감소함수여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뭐 이렇게 되는 놈이 되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되는 놈이 되든가 이게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걸 한 번에 하는 방법은 뭐냐? 결론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 또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기울기가 둘 다 양수죠. 왼쪽도 양수고 오른쪽도 양수여야 돼. 즉 기울기가 플러스여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는 것도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내려와야 돼.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다 마이너스인 거죠. 기울기가요. 됐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울기의 두 놈의 부호가 서로 같아야 된다. 그럼 같다는 얘기는 플러스 곱하면 플러스고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니까 결국 각각의 기울기 a-1과 a 플러스 1을 곱했을 때 얘네가 0보단 커야 된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문제풀이가.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2차 부등식이니까 a가 되고 여기가 는 1이고 마이너스 1이죠. 그럼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든가 또는 a는 몇보다 크든가
1보단 크든가 이렇게 해서 금방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답은 이걸로 끝난 건데 얘가 결국은 1대1 대응이 되려면 이런 데서 만나야 돼요. 이렇게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만나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 x값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x값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요. 위에다가 x값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얼마? 1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밑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얘가 이렇게 되고 미리 계산을 해버렸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이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값이 어때요? 같죠. 값이 같아야 돼요. 됐나요? 그래서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 결론은 증가 또는 감소 1차 함수에서 증가 또는 감소로만 이루어져야 되는 거니까 기준이 되는 그 점의 좌우에서 기울기의 부호가 서로 같아야 돼요. 그래서 곱하면 0보다 커야 되겠죠. 됐죠? 자, 함수 fx, gx 주어졌고, 자, 합성함수, 그 다음에 또 다른 합성함수를 구하래요. 요 놈을 구하래요. 그러면 먼저 위에 있는 식을 먼저 하셔야 되겠지. 이거. 그러면 여기서 보면 f에다가 g에 1이란 놈을 대입을 했더니 얘가 마이너스 3이 됐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러면 G1부터 계산하면 되잖아요. G1. 왜냐면 식이 온전하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다 1 넣으면 마일이니까 마이너스 2입니다. 결국 F에다가 마이너스 2 넣는 게 마3이라는 얘기죠. 그럼 위에 F식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넣게 되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이 되고요. 따라서 A 값을 구할 수 있겠죠. 넘어가면 마4 마이너스 2로 나왔으니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답을 구하면 되는 거야. G 합성 F 인버스의 1입니다. 근데 F 인버스에 뭐부터 계산해야 돼? F 인버스에 1부터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F 인버스 1은 역함수를 만들 필요가 없이 얘를 박스라고 한다면 F 함수에다가 뭘 넣으면 1이 나오냐 찾으면 되겠지. 그쵸? 그러면 F 함수를 아까 A를 구했으니까 F 함수는 일단 2x 플러스 1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얘가 여기에다가 박스를 대입하면 대입하면 1이 나올 때 x값을 찾으면 된단 말이죠. 그러면 1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 어머 x가 0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만족하는 박스 값이 0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뭐 하면 돼요? g 최종적으로 g에다가 여기까지 계산한 게 0인 거니까요. g에다가 0을 넣어라 이 뜻인 거죠. 그럼 0을 넣게 되면 0, 마이너스 1 남네요. 마이너스 1.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로 찾을 수 있겠다. 15번. 자동차가 지점 A에서 B까지 30분 동안 평균 80의 속력으로 갔고 지점 B에서 지점 C까지 X시간 동안 평균 60의 속력으로 갔다. A에서 C까지 자동차의 평균 속력이 Y라고 할 때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해라. 그러면 일단 최종적으로 구하라는 놈이 요 놈이잖아요. C까지 평균 속력이 Y라고 했을 때 X와 Y 사이 관계를 구해라. 평균 속력이 Y니까 그러면 속력을 구하는 식은 평균 속력을 구하는 식은 걸린 시간분의 총 이동 거리잖아. 그러면 당연히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되지. A가 있고 B가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C가 있단 말이지. 근데 A에서 B까지 가는 동안 30분 동안 평균 82의 속력이에요. 그럼 걸린 총 이동 거리가 얼마가 되는 거야? 이동 거리는 거속시 있죠? 속력에다 시간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조심해야 될 거. 얘는 80km/h입니다. 그러니까 1시간당 80인 거잖아요. 근데 얘는 30분이죠. 그럼 30분을 시간을 고쳐야죠. 그럼 30분은 2분의 1시간이에요. 2분의 1시간. 그렇죠? 그러면 요 A부터 B 사이의 이동 거리는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80을 해서 여기가 40km가 되겠다. 그다음 B에서 C까지는 X시간 동안 평균 60입니다. 얘는 시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분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냥 고칠 필요가 없고, 그러면 여기 걸린 거리, 총 이동 거리는 속력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되니까 여기는 60x가 되겠지. 그러면 따라서 전체 A에서 C까지 총 평균 속력이 얼마냐? 그럼 Y는 총 걸린 시간은 A에서 B까지 2분의 1시간, 그 다음에 B에서 C까지는 X시간이니까 그러면 총 걸린 시간은 X에다가 얼마를 더한 거? 그렇죠. 2분의 1을 더한 거가 되겠죠. 그리고 총 이동 거리는
40에다가 60x를 더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가 60x 더하기 40이 되겠네. 이렇게 x랑 y에 관련된 식을 찾아냈어라 라는 얘기였던 거예요. 크게 어렵지 않죠?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이게 거리, 속력, 시간 나오면 좀 벌벌 떠는데 그러지 말고 어차피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잖아요. 거속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그 다음에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요거를 이용을 해서 각각의 일단은 뭘 찾아내고 총 이동거리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총 걸린 시간.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이런 단위 분을 시간을 고치고 계산을 했어야 된다. 16번 무리함수 이놈의 최소값이 5고요. 그 다음에 역함수에다 7 넣은 게 0이래요. A, B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럼 먼저 할 수 있는 게 요거죠. 그렇죠? 이거는 인버스 역함수에 7 넣어서 0이라는 얘기니까 F에다가 0 넣으면 얼마 나온다? 7 나온다. 그럼 F에다 0을 넣으면 루트에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됩니다. 그러면 요 놈식 하나 찾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소값이 5래요. 그럼 이제 뭘 찾아야 돼요? 시점 찾아야 되죠? 자, 시점은 루트 안에 0 만드는 값 2분의 a입니다. 뒤에 딸려있는 값은 b예요. 그러면 여기가 2분의 a, b가 있고 방향이 중요해. 자, x 앞에 곱해진 숫자 양수, 루트 앞에도 양수예요. 그럼 이게 뿔뿔 방향이라고 했죠? 그럼 그래프가 요렇게 가겠네. 됐나요? 요렇게. 그때 요건데 여기에서 그럼 나오는 y값은 여기가 제일 작은 값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위로만 계속 y값이 있을 테니까. 그러면 y값이 여기가 최소값이지. 여기에 y값이 최소값 b야. 얘가 5라는 거네요. 아, 요걸 알려준 거군요. 그러면 b는 5를 여기다 대입하시면 되고, 그러면 b 대신에 5를 쓰면 되겠다. 그러면 루트의 마이너스 a는 5가 넘어가서 2가 되고요. 그러면 루트 안에 있는 값이 4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a가 4면 됩니다. 따라서 나오는 a 값은 마이너스 4가 되겠네. 그래서 a는 마사, b는 5. 답을 찾았어요. 자, 12번. 자, 주어진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줬고요. 첫 번째 1번은 a, b, c의 부호를 정하래요. 그럼 무리함수는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1번은 이제 시점을 잡아야죠. 시점. 자, 시점은 루트 안에를 0으로 만드는 x값 누구죠? 마이너스 b죠. 그럼 마이너스 b가 여긴 거죠. 여기가 마이너스 b예요. 그 다음에 뒤에 딸려있는 값이 c입니다. 여기가 c네요. c. 그러면 시점이 마이너스 b, c인데 이 두 녀석이 다 1사분면에 찍혀 있거든. 1사분면. 그렇다는 얘기는 두 놈의 부호가 다 양수란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b가 양수고, 그렇다는 얘기는 b는 음수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c는 그냥 양수입니다. 이렇게 bc의 부호는 찾았어요. 그 다음에 a의 부호를 찾아야 되는데 a의 부호는 그래프의 방향을 보면 되죠. 자, 시점이 여기 찍혀 있고 얘가 1사분면 방향이에요. 1사분면의 방향이란 얘기는 x 앞에 곱해진 숫자의 부호랑 루트 앞의 부호가 둘 다 플러스면 됩니다. 플러스. 그러니까 a의 부호도 뭐란 얘기죠? 양수란 얘기예요. 됐나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프 방향 체킹하는 거. 그래서 a도 양수다. 이렇게. 그래서 a, b, c의 부호는 다 찾았습니다. 그래프의 시점과 방향을 보고. 그다음 두 번째 하라고 하는 건, 그러면 a, b, c가 여기 이제 요 유리함수인데, 요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지나지 않는 사분면을 구하래요. 지나지 않는 사분면.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죠. 자, 그럼 먼저 그래프 점근선의 교점 찾아야 되겠네. 자, 점근선의 교점은 분모 0으로 만드는 x값 마이너스 b고요. 뒤에 딸려있는 값 마이너스 c네요. 자, 편하게 표준형으로 줬어요. 그러면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b가 있고, 근데 마이너스 b가 아까 양수였죠? 얘가 양수예요.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c가 있습니다. y는 마이너스 c. 그러면 c가 양수였으니까 마이너스 c는 음수겠지? 그러면 이 점근선의 교점은 몇 사분면에 찍히지? x는 양수고 y가 음수예요. 그러면 4사분면이군요. 그래서 이 점근선의 교점은 4사분면에 찍혔습니다. 그러면 y축은 이런 데 있을 거고, 그 다음에 x축은 이런 데 이렇게 잡아 놓으면 되죠. 됐죠? 이 상태에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그래프는 이쪽하고 이쪽에 그려지든가 아니면 이 2사 쪽하고 4사 쪽에 그려지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니까 A의 이 부호에 의해서
결정이 되잖아. A가 근데 무슨 수였죠? 양수였어요. 그럼 A가 양수란 얘기는 그래프가 1, 3 쪽에 그려져야 되는 거니까 점근선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여기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그려지면 되겠네요. 이렇게 점근선이 여기가 이렇게 되고, 그러면 얘네들은 무조건 자 요놈 여기 몇 사 쪽에 1사 쪽이죠? 여기 몇 사예요? 4사네요. 1사 지나고 이제 4사 분면 지나고 있어. 그다음 이쪽에 있는 거 여기 얘 이거 4사 분면이죠? 그다음에 여기는 3사 분면이에요. 어머, 몇 사 분면을 안 지납니까? 네, 2사 분면을 안 지납니다. 그래서 2번에서 원하는 답은 2사 분면. 2사 분면은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무리함수, 유리함수 문제가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건데, 무리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그렇죠. 시점과 방향입니다. 시점과 방향. 그 다음에 유리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렇죠. 점근선이에요. 점근선을 그어놓고 그래프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쌍곡선으로 대칭관계로 이렇게 그려지든가 이렇게 그려지든가 이걸 따져가지고 부호를 찾는 문제였어요.